그래서 첫 번째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KMTC라고 된 그런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해상법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우리 해상법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해상법의 특징은 해상법의 이제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등등 이렇게 하면서 가기를 할 때는 내가 이제 가기를 하나 빌려가지고 내가 임차인으로서 이제 영유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보장인데, 여기서는 배를 몇 번 빌려가지고 내가 운송이 됩니다. 선박 소유자가 있고, 우리 선체 용선자, 나의 용선자는 사람이 있고, 또 전기 용선자는 사람이 있고, 항해 용선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항해 용선자가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나의 용선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 몇 번 체결을 거쳐서 마지막 사람이 이제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상법이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좀 분쟁이 이제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선주가 있고 이 용선자가 배를 이제 빌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선 계약이 있게 되는데, 용선 계약에서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용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화물이 실리는 그 배는 이 운송인이 소유가 아니고 이 선주의 배입니다. 그래서 배를 빌린 용선자가 화주와 이제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주와 이제 운송인 사이는 이 용선 계약이 이제 규율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개품 운송에서는 용선 계약서가 따로 발행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선화증권이 발행됩니다. 비로브레이밍이라는 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고, 이 선화증권이 그런 운송 계약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운송 계약서는 아닌데 이게 운송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요 뒤에 보면은 여기 깨알같이 된 여기 글씨들이 있습니다. 요 깨알같이 된 글씨들이 결국은 이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되어서 임의규정권으로 먼저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규율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보면 2조 이제 클로즈 파라마운트라는 게 있고요. 3조 governing law and arbitra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건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요 사건을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용선 계약.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제가 배탈 때인데요. 데이자이라고 이제 1985년에 되면 제가 2등을 하면서 할 때입니다. 데이자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일본가는 원곡을 싣고 다니는 차트파티 용선 계약입니다. 여기 용선 계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선 계약에는 이 용선 계약, 즉 말하면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법률 관계 적용 될 어떤 중거법을 이 용선 계약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화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선화 조건에서는 요 앞에 있는 용선 계약의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용선 계약의 내용이 이 선화 조건 안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거법을 영국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거법을 영국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운송 계약과 관련된 중거법은 영국법이 되는 겁니다. 전부는 영국법이 되는데, 이 선화 조건에는 아까 말씀드린 요 2조 파라마운트 클로즈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 파라마운트 클로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의 해상 운송 계약법이 미국 포고사가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적용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 중에 이 화물이 손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주는 우리가 해상보험 중에 적하보험이라는 걸 이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하보험이 이미 이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주는 화물이 손상이 났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여기 운송인에게 이제 우리가 보험자들이 하는 청구권 대리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고 여기 용선자 운송인에게 부상 청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비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 이게 뭐 여기 전부 저기 화주나 뭐 보험자나 전부 이제 화주 같은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너 선화증권에 보면은 여기 2조에 파라마운트 근로주가 있다. 여기 따르면 내 책임은 미바 500달러로 책임이 제한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500달러. 근데 이쪽 화주 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 용선계약에서 영국법이 중급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법에 따르면 책임 제한이 500달러가 아니라 그거 뭐 몇 배 된다. 그래서 이제 필로그램하고 뭐 수십 배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배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송인은 이제 책임 제한을 가능하면 작은 액수로 하려면 미국법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면 유리. 보험자는 아니다. 영국법이 중급법이 되면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사법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 선화증권에 삽입되어 있는 요 지상약관 클로즈 파라마운트가 법률적으로 야 이게 실질법적인 지정이냐 또는 국제사법적인 지정이냐 저촉법적 지정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물에 이제 손상이 발생했는데 보험자가 보험금을 화재에게 주고 보험자 대리에 기한 이제 구상 청구를 이 운송인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송인 측에서는 이 클로즈 파라마운트 선화증권에 있는 지상약관이 요 책임 제한과 관련된 중급법이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보험자 측은 그게 아니다. 전체 일반 중급법인 영국법이 중급법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중급법은 용선계약이 편입에 따라 영국법이고 선화증권 상 미국 거부사 지상약관의 법적 성질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촉법적 지정이라면 이제 미국 거부사의 부정당 책임 제한이 유효해서 운송인은 500달러 책임이 제한되는데 실질법적 지정이라면 일반 중급법인 영국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영국법이 강행 규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500달러 부정당 책임 제한은 이제 무효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설치한 것은 대부분은 이제 저촉법적 지정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중급법 시행을 따로따로 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 일반 중급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독립적인 책임자와 관련된 중급법을 따로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별개다라고 대부분이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실질법적 지정이라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일반 중급법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그러면 그 안에 일부로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약정을 편입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일반 한 중급법 하에서 작동되고 영국법에 따르면 책임 제한을 우리가 이제 소위 660 한 1000불 정도로 1000달러 약 100만 원보다도 더 낮게 하면 지금 미국 달러는 50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보다도 더 낮게 하면 무효가 된다는 강행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법 지정이 된다면 미국 포구사 50만 원 책임 제한 규정은 영국법에 있는 100만 원 이하로 책임 제한 약정은 무효라는 그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한데 우리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확인컨대는 따로따로 해서 책임 제한을 작게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US 포구사에 대해서 이건 부분적으로 저촉법을 별도로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의 강행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포구사는 별개이고 책임 제한 유예안에서 이제 50만 원으로 책임이 제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실질법적 지정을 안 보고 저촉법적 지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송인들이 화주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책임자 인수를 높여가면서 적어도 화주를 이 정도 보호해 주겠다는 조약들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결이 나버리면 이제 전부 책임자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 약정을 체결하면 여기 있는 일반 중국법과 다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제 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화주를 특별히 보호하려고 했는데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우리 대법원처럼 해버리면 그런 국제 조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하는 그런 이유 취지가 몰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그 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 의무의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이건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보면 대부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험계약이 이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도 있고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이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도 화주가 이제 수출자인데 이 수출자가 피보험자입니다. 보통 이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건에서는 이 운송 주선인이 이 사람이 이제 보험계약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도 납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분리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특히 보험에서 이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편의상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이제 적합보험이죠. 화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나라 당사자끼리라도 영국 보험법을 중국법을 하고 그 약관도 우리말로 안 하고 영어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실무에서 사용되는 예가 아주 드뭅니다. 우리 대법원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해상보험의 판례를 한 20개 정도 만들었는데 19개가 영국 해상보험법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상법이 특히 해상보험법이 발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오늘 나오신 우리 문병인 전무님이 계신 코리아 P&I 책임보험인데 거기서 이제 중국법을 한국법을 하고 또 해운조합도 이제 선박보험과 선주보험을 중국법을 한국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우리 한국법이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에서는 이제 영국법이 이제 중급이 됐는데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피보험자가 이제 그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하니까 보험자는 야, 너 최대 선이 너무 위반이다. 우리가 이제 고지 의무가 있고 이제 최대 선의 의무가 있는데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과 체결된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최대 선의 의무는 이게 이제 그 보험 계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영국법과 우리는 그런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때도 저 최대 선의 의무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저 보험자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1차 검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선적 전에 포장 불량이다라는 1차 검증 보고서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제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료를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1차 검증 보고서에 선적 전에 이 포장 불량이었다 화물이 그러면 사고날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자한테 알렸어야 되는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넌 최대 선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또 조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상장이라고 있습니다. 레터 오브 인데미니티라고 예무가 제대로 화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화주가 운송인한테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 이제 보증을 해주는 그런 서면입니다. 근데
이 보상장이 발행됐는데 그렇다면 화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왜 보험자한테 고청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제 보험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 1차 검증보고서는 보험자가 책임이 계신 배에는 선적 후가 아니라 선적 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과 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상장과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면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자에게 설명해야 되지만 이것은 파주가 운송인에게 발행한 전통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보면 운송 주선인이 발행해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개품 운송에서는 이제 계약 운송이 있고 실제 운송이 있어 선화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발행돼요. 하우스 선화 조건이 있고 마스터 선화 조건인데 그 선화 조건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 보상장이 발행된 것 뿐이지 이 피보험자가 자기와 관련해서 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사고와는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최대 선의 의무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